너무 대선배님들이셔서 긴장되는데. 그냥 여자친구 왔다. 여자친구가 많이 늙었다. 아니 엄마 친구들 왔다 생각해. 거짓말 시키지 마. 재준이 때문에 왔잖아. 야, 너 그 검열 안 했어? 죄송합니다. 우와, 감동이다. 된 거고 만약에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35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찾습니다. 기차역에 갔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 앞에 잠깐 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막차가 끊길 때까지 찾아다녔지만 그날 영영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울며 불며 전국 보육원을 다 찾아봤는데 동생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40이 훌쩍 넘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혹시라도 이 라디오를 듣고 꼭 연락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연을 씁니다. 동생아, 언니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살 노총각입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요. 천사 같은 누나가 7이나 있습니다. 다들 좋은 누님들이세요. 가족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훌쩍 결혼 정년기를 넘겨버렸습니다. 통장 든든하고 체력도 튼튼하고 얼굴도 제법 봐줄만 합니다. 일단 만나보면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연을 듣다가 사람이네 반쪽이다 싶은 여성분이 계시다면 라디오로 꼭 연락주세요. 저 여기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가족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와 족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 안 되겠죠? 일찍 오는 건 당연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건 괘씸하시답니다. 우리 때는 야근을 밥 먹듯 차례를 숨쉬듯 했는데 젊은 애들이 요령 피운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러면서 애인은 없냐, 결혼은 언제 하냐. 연애도 시간이 있어야 하죠.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엔 등산, 낚시,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제 시간은 혹시 공공재인가요? 저 축의금 낸 거 억울해서 퇴사하기 전에 회사 복사기 하고라도 결혼하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대신 속출이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밥을 주진 않아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대답하는데 친구들 눈에는 아직 철이 없어 보이나 봐요. 지들은 맛집 가겠다고 티켓팅도 하고 무슨 오픈런 하겠다고 밤도 새고 한정판 나왔다고 웃돈 붙여 사기도 하면서 왜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만 그렇게 야박한 걸까요?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 제법 괜찮지 않나요? DJ님, 제 덕질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웨이브 K MC를 맡은 이너미니 재준입니다. 생겼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좋아하세요? 요즘은 영상 콘텐츠가 대세지만 라디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향수 같은 존재잖아요. 저에겐 낭만 그 자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라디오 웨이브 K에선 그 낭만 가득했던 옛 시절부터 앞으로 펼쳐질 K라디오 이야기까지 신나고 재밌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굉장한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대선배님들이셔서 좀 긴장되는데 잘해보겠습니다. 그냥 여자친구 왔다. 여자친구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엄마 친구들 왔다 생각해. 아야, 엄마 친구 싫어. 그냥 얘 친구하고. 딸이랑 동갑이라며요. 나 엄마라고 친구처럼 지내. 아니, 뭐 저한테 다 누나들이시니까.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네. 살짝 절었다, 네, 네. 네,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6년 차 개그우먼 이성미입니다. 제일 오래됐죠?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라디오하고 영원히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이 드니까 관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6년 차가 아닌 저는 37년 차. 90년도 데뷔 저는 방송하는 김지선입니다. 라디오의 매력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데뷔한 지 갓 20년 된, 네. 아, 진짜 신인 짧다.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네. 아가야네. 아가아가합니다. 그래, 네. 응애응애. 어쩌다가 라디오를 한번 하게 되면은요, 제가 목소리가 괜찮은가 봐요. 왜 눈치 봐? 쭉 고정을 꿰차서 네 지금도 꾸준히 라디오 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라디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사랑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네 거짓말 시키지 마. 재준이 때문에 왔잖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진짜. 우리 재준이 소개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너밋이라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재준이라고 이너밋? 합니다. 이놈이 이놈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데뷔를 좀 이른 나이에 했었어요. 몇 살에? 제가 중3 때 16살에 데뷔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16 아니에요? 진짜 믿죠? 16이라고 너 해도 이렇게 살았구나 인생을. 정말 너무 애껴. 근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게 편하네요 정말. 꼭 집에 마음이. 그냥 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아기 때부터 선배님들을 TV에서 많이 이렇게 뵀다가 직접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TV 보는 것 같고 설레요. 사실 이 나이 때는 우리 잘 모르지. 아니에요. 모르지. 아, 알아? 어떻게 알아? 뭐 제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 또래들은 알 텐데 개그 콘서트를 오오오오. 무조건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봤었고. 그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선배님은 사실 이제 리얼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관찰 예능들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봤었고. 그렇지. 경화는요? 미우새 나오셨던 거 아, 봤었고. 미우새. 근데 사실 개그 콘서트 했던 것도 많이 봤었고. 네. 그럼 네. 오늘 친하게 지내요. 네. 편안하게 네.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떤다. 근데 아들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진짜. 아이고, 본인은 티가 나서 다행이다. 누나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데. 네. 볼줄 안다니까. 근데 오늘이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쵸. 선배님들이 라디오랑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워낙 오랫동안 라디오를 진행하셨던. 라디오 역사 아니세요? 역사죠. 선배님? 저는 데뷔를 TBC 제2회 개그 콘테스트를 라디오가 주최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디오로 시작을 해서 라디오에 입문을 하게 됐고 라디오로 쭉 활동을 하다가 TV에서 이제 저를 알아보고 텔레비전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저는 라디오가 처음 시작이었었어요. 라디오 데뷔구나. 데뷔를 네. 한 라디오로 데뷔를 할 수가 있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라디오의 전성 시절을 살았고 그리고 TV 전성 시절에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는 시대에 낑긴 시대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하신 네. 다 경험하셨어. 니들은 진짜. 몰라. 아니 젖은 낙엽이야. 쓸어도 안 쓸어. 쓸려. 어디다 쓸어줘. 나- 어디가 착 달라붙어 있어. 옛날 자료화면에 있어. 아 정말 진짜 시골이 그러다. 아이러니. 흑백 사진에 있으시잖아요. 흑백 사진 있지. 있지. 아, 진짜로요? 우린 일부러 흑백을 찍는 게 아니라 그때는 흑백밖에 없어서 흑백 사진이 있지. 아 그래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럼 진짜 야. 살아있는 역사신 그럼 거네요. 맞아. 46년. 이제 아니, 그러니까 데뷔가 일단은 빨랐으니까 언니가. 워낙. 20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20살에 저도 데뷔. 20살 데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오프닝으로 우리가 사연을 읽었는데 네. 제가 북한 사투리로 읽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북한 사투리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하죠. 어딜 가면은 다 북한 사투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콕 찌르면 언제나 네 마음이 정거리으며 부모님들의 젖소리으며 이 땅에 정신적 육체적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가면 콕 찌르면 패키지네요. 나오는 이게 패키지.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야. 오. 우리 때는 북한말 못했어. 왜? 방송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적화 통일이 된 거야. 그때는 네. 위에는 다 악마처럼 그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마룡 씨가 방송을 쉰 적이 있어요. 그 북한 사투리 했다고? 아니 북한 사투리가 아니라 자 오늘 뭐 이제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면 그래갖고 북조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평화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가지고 선동한다. 어머. 선동한다고. 그래갖고 잡혀갔었어. 실제로? 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갖고 방송을 1년 쉬었잖아. 잘 되는 거. 세대를 잘 너는 듣는 거야. 방송 못하냐 그러지. 야, 그러니까 개인기를 그때는- 못할 뻔했네. 그때는 한참 남북 교류가 한창이었을 때 제가 그걸 했던 거거든요. 너무 좋았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그랬었어. 진짜로 막 저 여자 탈북한 여자 아니냐. 막 근데 나는 너무 그런 감쪽 얘기 같으니까. 있었고. 너무 감쪽 같으니까. 자, 우리 젊은 재준이한테 질문. 네. 라디오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요? 아, 전 공부해 왔습니다. 아, 똘똘이. 언젠가요? 우리나라 첫 라디오가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 우리도 몰랐던 건데. 27년? 네, 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일본어 방송의 비중이 높고 어머머머머. 그리고 또 라디오 수신기가 보급이 잘 안 됐다고 안 됐지, 하더라고요. 안 됐지. 못 듣지 못 듣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960년대 그 민영방송국이 개국을 하나둘씩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라디오 전성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네. 나는 그랬어. 들었던 게 중학교 때 고모네 집에 얹혀 살 적에 아차부인 제치부인. 네. 안녕하세요 아차부님. 아유 반갑습니다 제치부인 이걸로. 제치부인 역할이셨어요? 아니 너무 잘하셔. 아침마다 그 라디오가 틀어져가지고 네. 엄마들이 라디오를 켜놓고 옛날에는 트란지스타 라디오라 그래가지고 큰 거, 라디오는 아. 요만한데 뒤에 배터리가 배터리는 막 이따만한 벽돌을 얹어가지고 맞아. 배터리가 오래 못 쓰니까 어머나. 그렇게 해갖고 저기 테이프로 녹색 테이프로 둘둘 말아가지고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시절. 근데 라디오 드라마가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들으면 TV는 그냥 보잖아.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데 라디오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 그 맞아요.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 막. 저 사람의 풍채라던가 저 목소리를 내는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다 생겼을 느껴져. 것이다 막 이거 느껴져.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막 뭐 파도 소리도 나오고 막 뭐 대포 소리도 맞아요, 나오고 막 이러면 맞아. 야 저 소리를 어떻게 냈을까 맞아, 진짜. 진짜로 저 옆에서 대포를 쐈을까 그런데 맞아. 그걸 또 효과음을 다 만들어 갖고 뭐 이러면 막 맞아요. 그런 소리도 나오고 막 맞아. 진짜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좋았어. 한없이 크게 만들어줬다. 사실 저는 제 세대는 영상 세대다 세대죠. 보니까 지금 약간 조금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신기한데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물어봐요. 네. 뭐든지 다 얘기해 줄 수 물어봐요. 있어. 지금 뭐 이거 백화사전. 박물관에서 네. 나온 거야 지금. 근데 궁금한 게 근데 선배님들이 직접 사연을 적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라디오에. 음. 저는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싶었어요. 아 진짜? 저는 이제 그 편지를 쓰는 세대거든요. 라디오 실제로 많이 들었고, 음. 근데 제가 좀 그랬나 봐요. 되겠어 이러면서. 아 내가 되겠어. 네. 나 근데 아. 글 잘 쓰는데 내가 그 제일 후회되는 지점이 제 친구들 다 사연 보내고 근데 걔네들도 안 됐어.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보따리로 막 그 손편지들이 맞아. 오던 시절이라 엽서. 그게 관제엽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제엽서에 거기다가 이제 팬들이 진짜 다양하게 맞아. 편지들을 손편지를 다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색칠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편지를 보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방송할 때는 이제 엽서 시절에 방송을 했으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산타크로스 자루 같은 거를 진짜. 막 푸대푸대를 들고 오셔가지고 책상에다가 올려놓으면 엽서 분리 작업하는 아이가 있어서 알바하는 알바생이. 친구가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바무리 증거 4개 이거는 뭐 8시 프로 이거는 9시 프로 뭐 가위바위보 분리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리해서 이제 그거를 책상에다 갖다 놔주면 거기서 또 분리 작업을 하는 게 몇 월 며칠에 뭐 틀어주세요 몇 월 며칠에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뭘 하느냐 꾼들이 있었어. 꾼분들 맨날 보내는 얘기 들었어요. 상품이 있으니까 상품이 있으니까 꾼들을 추려내는 거야. 글씨를 딱 보고 아 얘가 계속 보내는 애네. 얘는 빼야 돼. 얘는 버려야 돼. 그래서 또 꾼들을 처리하는 처리반이 따로 있었어. 왜냐면 어. 꾼들이
나한테만 보내는 이 프로그램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저 애청자가 프로그램 아. 모든 프로그램에 다 보내면 뭐 하나 걸려라. 이름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경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이모 이름, 고모 이름, 친척 이름, 동생 이름, 이름이란 이름은 다 해가지고 거기다 하는데 글씨체는 다 똑같아. 자기가 써야 되니까. 아.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 아까 저기서 M본부에서 나왔다. 예 2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치 그치. 피드세입 야너 그거 검열 안 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꾼들은 벽에 있어요. 이 리스트가 있어.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아, 딱 그래요? 적혀 있어. 와, 이게 적혀 대박.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걸러내는 걸려서. 거지. 언론에서 이 사람은 방송에서 못 사용한다고 이제 써 있었고 너도 방송국에다 편지 보낸 적 있어? 저는 뭐 없어요. 그 우린 다 셋 다 안 그러니까 보냈네. 의외로 그런 게 없었어. 사연 보내본 적 있어요? 저는 제가 보낸 적은 저도 없고 근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반 친구들이 뭐 저희 반에 뭐 아이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앨범 나왔고 컴백했어요 하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보낸 거예요 사연을. 노래 틀어달라고? 네, 근데 그게 고맙다. 너무 고맙다. 채택이 됐는데 저한테는 그때 뭐 다른 거 뭐 인터뷰 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따가 누구랑 전화할 거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생방송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때 반 친구? 네 반 친구들하고 감동이다. 네, MBC 라디오였는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친구들아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감동이지. 감동인데 저는 그 제가 전화 통화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말을 할 때 떨리더라고요. 떨리지. 혹시 실수하진 않을까. 생방이니까. 그니까요. 우리 때는 소개팅. 왜? 소개팅을 했어?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왜 오프닝 할 때. 소개팅을 못 이제 사연을 보내. 아까 사연처럼 아까 오프닝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연을 보내면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온 편지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사전에 그분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광주에 사시는 이분이 지금 이런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어떠세요? 그러면 네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살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여자의 신상을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머머. 그리고 이제 이쪽 남자한테 저희 지금 한 분이 연결이 됐는데 들으셨죠? 매칭을 이렇게. 들으셨죠? 어떠세요? 그럼 그럼 한번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면 예, 뭐 한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자분이 어머 반갑습니다. 이래가지고 떨려. 서로 미팅을 하는 거야 전화로. 그게 되는구나. 라디오로. 전화로 되지. 목소리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한참 둘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얘기를 못하면 중간에서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도와주고. 뭐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웃긴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나누셨는데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리겠다. 어떻게 나 노래를 들어야 딱 돼.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에서 만약에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자분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저도요라던가 뭐 어떤 그 사인을 사인을 만들어. 그러면 된 거야. 된 거고 만약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뚜뚜뚜 그럼 안 만나는 거야. 그래요? 칼찬 아니에요, 칼찬.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이거 화장실 못 간다. 이거 화장실 그래, 못 그래. 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아니 근데 그런 이렇게 식이지. 소개팅도 있지만 제가 또 오프닝을 할 때 잃어버렸던 가족들. 그니까요. 예. 맞지. 그러니까 미니 이상 가족 찾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워낙 많이 들으니까. 가족도 있고 친구. 그러니까 친구? 동창도 찾는 거예요. 막 사연을 해서 뭐 우리 여고 때 이렇게 재밌게 보냈던 미수가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선임들 왜 고마웠던 선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진짜 찾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찾으려고 사연을 보내고 그런 거죠. 근데 맞지, 워낙 맞지. 진짜 그 라디오의 보급률이 또 높았었고 그래서 의외로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아. 라디오를 맞아. 다 많이 들었었으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맞아. 사실은
이게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일 거야. 왜냐하면 맞아요. 전혀 다른 세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제가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 네, 워낙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보는 플랫폼에서만 그렇지. 라디오도 그렇지. 영상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옛날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 그럼요. 바꿔야지. 그럼. 그게 라디오 매력인데.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녔지. 목소리만 어. 괜찮으면 되니까. 가면서 아니 사실 이게 체감이 안 되고 어쨌거나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옛날 얘기 듣는 느낌일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치? 이 비하인드를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계속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합시다. 많이 하죠. 뭐. 난- 네. 다 털어놓고 갈게. 그러자. 그러자. 네, 그러자. 네, 감사합니다. 왜 이래? 좋아서.